해야지. 내가 하던 걸 다 하고 막 성적이 안 나오면 그때 와서 내 멱살 잡든가 말든가. 지를 멋대로 하면서 보면 지를 멋대로 성적이 나오지. 정말 맞아요, 맞아요. 맞죠? 범위를 넘는다고 해서 막 안 풀리고 이런 짓 하시는 학생들 치고 점수 잘 나오는 학생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범위를 칼같이 그어서 여기만 공부하고 싶다라는 얘기는 이거 말고는 생각 안 하고 싶다는 뜻이거든요. 생각을 안 하고 싶은 학생이 어떻게 수학시험을 잘 봅니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생각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을 생각을 안 하고 싶은 놈이 잘 본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건강하고 싶은 놈이 술 먹고 담배 피는 거하고 뭐가 달라 이게? 자, 보겠습니다. 얘는 그냥 이 규칙만 따라서 문제를 풀어내시면 되는데 다 조건이 조금 불편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 조건을 어떻게 정리하시든 여러분 마음인데 저는 다음과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정리를 하겠다고. 그러면 y분의 x 더하기 1 곱하기 fx, y죠. 이렇게 정리한 이유가 얘가 얘보다 4 크잖아. 그러니까 이 식의 모양이 있는 게 문제를 풀기 편할 것이다 라고 본 겁니다. 그러면 f 12, 16이라고 적혀 있으면 무슨 뜻이에요? y가 4라는 얘기죠. x는 뭐 12고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이 뭐가 돼요? 3 더하기 2니까 4가 되죠. 그럼 4 곱하기 f 12, 4가 돼요. 이제 이거의 문제는 앞에 숫자가 커지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라는 문제인데 그걸 나가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나에서 앞에 숫자가 커지면 위치를 바꿔서 다시 뒤에 숫자가 커지게 해라 이런 얘기죠. 현재 상태는 x가 4이고 y가 8인 상태입니다. 그럼 저기다 집어넣으면 8분의 4니까 2분의 3이 또 곱해져요. 그럼 4 곱하기 2분의 3 하시고 f 4, 8 이렇게 되는 거죠. 현재 상태는 x가 4이고 y가 4인 상태입니다. 그럼 2가 곱해져요. 그럼 4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2하고 f 4, 4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에 의해서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4가 되는 겁니다. 선생님 딱 한 번 맨 위에 첫 줄 뭔 뜻이냐 한번 해줘. 네? 맨 위에 이거요? 네. 그냥 이거하고 똑같은 식인데?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했을 뿐이야. 그렇네. 무슨 말이 이해되시죠? 그럼 12 곱하기 4니까 48이 답이 됩니다.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은 나와 있는 규칙만 잘 따라가시면 그냥 반드시 답을 낼 수 있는 그런 문제죠. 그냥 규칙을 읽어내는 능력이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읽어내는 능력이 중요하고 제가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유형서 같은 거 풀 때 문제 외워가지고 문제 자꾸 안 읽고 풀면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문제를 잘 읽으려면 문제를 많이 읽어봤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안 읽고 문제 자꾸 푸는 습관을 들이면 안 되는데 되게 웃긴 건 모든 책이 문제를 안 읽고 풀어도 절반 이상 다 풀리게끔 디자인이 돼 있습니다. 안 그러면 너네가 수학을 너무 싫어할 것 같으니까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숫자만 바꿔서 대입하면 되는 문제들이 많이 깔려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문제를 안 읽는 게 습관이 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문제는 재빠르게 읽는 거지 안 읽는 게 아니에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문제를 꾸준히 계속 읽다 보니까 졸라 개빠르게 문제를 읽게 되는 능력이 생긴 거지. 문제를 안 읽고 이거 나 아는 문제인데 이렇게 푸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9번 보겠습니다.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건데 이제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는 서술형으로 출제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러면 서술형으로 그냥 쓰면 되는 거고 대부분 이 모든 것들을 그 서술형처럼 서술을 해서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건 굉장히 미련한 짓입니다. 그런 짓을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냥 말 그대로 너네가 x의 변화에 따라서 fx가 변할 거 아니야? 그럼 그 fx를 다시 여기다 넣는 거잖아. 그러면 그 fx의 변화에 따라서 다시 fx가 변할 거 아니야? 근데 최종적으로 이 그래프를 그리라는 건 가운데 fx의 변화는 생략하고 x의 변화와 fx의 변화만 그래프로 나타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어요? 자, 표로 그려주면 여러분들 뭘 보셔야 되냐면 x의 변화를 보셔야 되고 그리고 fx의 변화를 보셔야 되고 그리고 f의 fx의 변화를 보셔야 되는데
여기를 가리란 얘기입니다. 여긴 필요 없고 여기와 여기의 관계를 나타내봐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시작을 해볼까요? 자, 0부터 함수의 정의역이 0부터 1까지니까 0에서 시작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얘가 0일 때 얘는 1이죠. 그럼 1일 때 읽어보면 다시 0이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모든 점에서 해야 되니까 영원히 이 짓을 해야 되잖아. 그냥 잘 봐봐. 그냥 처음에 0일 때부터 어디까지를 그냥 읽어도 될 것 같냐라고 하면 0부터 2분의 1까지 쭉 읽으면 1부터 얘가 0까지 감소하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그래프를 읽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 근데 중간에 하나 끊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고. 아, 그러면 너무 넓은 범위를 한 번에 읽으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문제가 안 생기는 부분은 어디겠냐면 여기 가운데를 끊어요. 2분의 1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지금 그어놓은 건 y는 2분의 1이거든요. 이걸 끊으면 여기가 얼마가 돼요? 4분의 1이 되죠.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4분의 3이 돼요. 4분의 3 때문에 끊은 게 아닙니다. 0에서 4분의 1까지 읽으면 이게 이렇게만 변하잖아. 그러면 1부터 2분의 1까지만 감소한 거야. 자, 이걸 써볼게. 이제 내가 뭐라고 했냐면 x가 0에서 4분의 1까지 증가할 때 fx는 1에서 2분의 1까지 감소했다 이거야. 그럼 여기에다 그걸 넣을 거니까 1에서 2분의 1까지 감소할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되는데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0에서 1까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0에서 1까지 증가하는 거다. 그런데 우리는 가운데 중간 과정은 필요 없어요. x가 0에서 4분의 1까지 변하면 y는 0에서 1까지 변한다. 이것만 필요한 거란 말이지. 그래서 걔를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직선과 직선 합성하니까 당연히 직선이 되는 거고. 선생님 그러면 곡선 합성하면 어떻게 되죠? 안 나와요. 나올 수도 있잖아요. 미적분에서 나올 거예요. 그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초적이면 이제 저처럼 이렇게 써서 하면 되는데 좀 하다 보면 머릿속으로 할 수 있어요. 머릿속으로 한번 가볼까? 머릿속으로 한번 가볼까 친구들? 고마워. 자, 이제 우리 어디를 봐야 되냐면 4분의 1까지 이미 봤기 때문에 4분의 1보다 큰 거부터 2분의 1까지 봐야 돼요. 4분의 1보다 큰 거부터 2분의 1까지면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2분의 1보다 작은 거부터 시작해서 0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2분의 1보다 작은 거부터 시작해서 0까지 가는데 0은 포함 안 돼 있죠. 그러면 이렇게 읽어내면 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0에서 1까지 가는 거잖아. 그래서 또 0에서 1까지 가는데 여기 비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4분의 1부터 큰 것부터 시작했었고 제가 실제로 2분의 1까지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 그냥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 돼. 이 헷갈리면 밑에 이제 저 표를 쓰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표를 쓰는 거 한번 보여줬으니까 헷갈리면 이렇게 쓰면 돼요. 예. 근데 안 써도 된다. 알았니? 자, 이제 그 다음 뭘 해야 되냐면 우리는 이제 2분의 1부터 봐야 되죠. 2분의 1 직전까지 봤으니까. 자, 2분의 1부터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스타트를 끊잖아요. 4분의 3까지 가도 되냐? 가도 되는 것 같아. 여기 채워져 있으니까. 그러면 1에서 2분의 1까지 가죠. 다시 1에서 2분의 1까지 가보면 0에서 1까지 가는구나. 그래서 0에서 1까지 가는 모습 확인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리고 4분의 3부터 1까지 봐야 되는데 4분의 3은 이제 4분의 3은 큰 걸 보는 거예요. 4분의 3까지 봤으니까. 4분의 3보다 클 때부터 1일 때까지는 2분의 1보다 작을 때부터 0까지 감소하거든요. 거꾸로 읽어보시면 0에서 1까지 증가합니다. 그래서 0에서 1까지 증가하는 모습 확인됩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답이 이거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림 또 그리기 싫어서 답인 걸 그냥 끼워 맞춰 설명을 했는데 실제로는 손으로 그리면서 하시면 되겠죠. 이거를 계속 훈련하면 개빠르게 그릴 수 있게 됩니다. 몇 초 안에 그냥 그려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걸 충분히 훈련하셔가지고 물론 이제 그거를 구간별로 나눠서 서술하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필요하면 하는 거고 그걸 매번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잘 그려야 합성함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나중에 미적분에서 곡선을 합성시킨 것도 미분 없이 막 그려냅니다. 이거 훈련하면 이렇게 생겼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물론 좀 디테일 찾으려고 미분을 조금 해야 될 수도 있지만 여튼 그래요. 18번을 보죠. 18번은 굉장히 좀 귀찮은 문제입니다. 그죠? 네. 굉장히 짜증납니다. 합집합을 해서 x가 나왔어요. 3, 4랑 합집합을 하는 거니까 1, 2는 꼭 누구한테 있어야 되냐? 얘한테 1, 2가 꼭 있어야 되죠. 1, 2, 왜요? 그쵸? 내가 할 거였어 임마.
왜 훔쳐가는 거야? 일리 있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 집합이 1과 2를 반드시 원소로 가져야 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1과 2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다. 그런데 1과 2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다는 건 누구의 치역이냐면 합성함수의 치역입니다. 합성함수의 치역 안에 1과 2가 반드시 들어있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로 얘는 같은 함수를 같은 함수에 합성하는 거기 때문에 얘도 F고 얘도 F잖아요. 오히려 같은 함수가 조금 더 불편합니다. 뭐가 불편하냐면 여긴가 뭔가 화살표를 그으면 여기도 반드시 그어야 됩니다. 자유롭게 그으시면 안 돼요. 당연히 똑같은 함수니까. 근데 다른 함수를 가지고 몇 번 문제를 풀다가 같은 함수를 가지고 막 이상하게 문제 풀면 안 됩니다. 알겠죠? 예. 그걸 좀 주의해 주시고. 그러면 치역 내에 1, 2를 반드시 원소로 간다고 했으니까 뭐가 이제 나는 궁금해지냐면 F의 치역 내에 원래 1, 2가 있어서 이제 1, 2가 있던 건지 아니면 이제 그 이전 함수의 치역은 조금 더 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fx의 치역은 1, 2, 3, 4였는데 합성함수의 치역만 1, 2, 3, 4가 될 수는 없겠죠. 예, 같이 1, 2, 3, 4가 되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전 함수의 치역을 여기서 조금씩 좁혀가면서 분할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fx의 치역과 f의 fx의 치역은 반드시 일치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단 합성함수의 치역이 원함수의 치역보다는 더 작거나 같으니까 포함되는 관계에 놓이겠죠. 자, 그래서 가장 속이 편한 건 뭐냐면 fx의 치역 얘가 1, 2, 3, 4다. 그러면 정역의 원소가 1, 2, 3, 4이기 때문에 1대1 대응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당연히 합성을 해도 1대1 대응이 되겠죠.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건 F만 고르면 자동방으로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F를 선택하면 되는데 4팩토리얼 24로 그냥 선택하시면 되죠. 일단 24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두 번째, 얘가 1, 2, 3인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요걸 잘 세셔야 돼요. 왜냐면 1, 2, 4인 것까지 거저 먹을 거니까. 1, 2, 3이든 1, 2, 4든 사실상 경우의 수는 동일하다 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예. 그럼 케이스는 두 가지로 구분 됩니다. 첫 번째, F서클 fx 얘의 치역이 1, 2일 수 있고요. F서클 fx 얘의 치역이 1, 2, 3일 수 있죠. 무슨 말이죠? 이전 함수는 작아지는 게 불가능하지만 1대1 대응이었으니까 이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런데 이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원 함수의 치역이 1, 2, 3이었잖아. 근데 합성함수의 치역이 1, 2, 3이 사라졌잖아. 3이 사라졌다는 건 3이 4에 그러니까 4가 3에 대응되는 뜻이겠죠. 1, 2, 3이 1, 2로 다 몰리잖아요. 1, 2, 3이 1, 2로 다 몰리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처음 치역은 여기였어요. 그 다음 치역은 여기란 말이야. 그럼 1, 2, 3은 1, 2로 나눠져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이 4는 3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나? 아니 4가 예를 들어서 2로 갔다고 쳐봐. 알겠지? 그럼 여기서도 4가 2로 가야 될 거 아니냐고. 맞지 않니? 그러면 3을 만들 애가 없어. 이게 누구 대응시킬 거야? 1, 2, 3은 다 1, 2로 갔다니까? 그러니까 1, 1로 가고 2, 2로 가고 3도 1로 갔다고 쳐볼게 그냥. 그럼 여기서도 1도 1로 가고 2, 2로 가고 3, 1로 갔을 거 아니야. 그럼 나는 얘가 이럴 거 아니냐고.
무슨 말 이해돼요? 예. 첫 번째 함수의 치역에 3이 들어가지 않게 된다고요. 4가 3이 안 되면. 쌤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케이스를 다룰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가장 주의해야 될 게 F4가 3이라는 사실을 생각해내는 겁니다. F4는 꼭 3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첫 번째 함수의 치역이 1, 2, 3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죠? 예. 그러면 F4만 위치가 결정되어 있으니까 1, 2, 3은 결정이 안 돼 있잖아요. 그죠? 예. 1, 2, 3은 결정이 안 돼 있으니까 2의 세제곱 풀면 되냐? 안 됩니다. 안 되죠? 안 되잖아. 예. 1, 2, 3, 그러니까 1, 2, 3을 지금 결정을 할 거잖아. 근데 얘들이 다 1, 2로 대응을 해야만 합성함수의 치역의 원소가 1, 2밖에 안 남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모두 1이 되거나 모두 2가 되면 합성함수의 치역이 1이나 2가 되죠. 그래서 2를 빼줘야 합니다. 모두 1에 대응하거나 모두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F4가 3인 건 이미 우리가 알았다 이거야. 그런데 나도 1 갈래, 나도 1 갈래, 나도 1 갈래. 근로장학생인가? 아무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1 가고 1 가고 1 가면서 합성함수의 치역이 1 되잖아요. 1, 2가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 문제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조금만 생각을 잘못해서 바로 틀리게 되죠. 예. 그래서 6가지가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 케이스가 오히려 더 쉽습니다. 1, 2, 3, 1, 2, 3 이렇게 치역이 유지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1, 2, 3은 1, 2, 3으로 가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1, 2, 3은 1, 2, 3으로 대응해야 되니까 3팩토리얼 처리하면 돼요. 근데 F4는요? F4는 4 빼고는 다 갈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3을 곱하면 됩니다. 18. 얘가 지금 뭐 정하는 거냐면 F4를 정한 겁니다. F4가 4가 되면 안 돼요. 그럼 첫 번째 함수의 치역이 1, 2, 3, 4가 되니까 안 되는 거 아니야. 이해됐지?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해야 되니까 총 몇 개냐면 24개예요. 그러면 세 번째 케이스 fx의 치역이 1, 2, 4인 경우도 24개겠죠. 이해됐죠? 네. 네 번째 이제 fx의 치역이 얼마인 경우 1, 2인 경우만 풀면 되죠. 그럼 1, 2는 1, 2로만 대응해야 되죠. 그래서 2팩토리얼 처리하면 되고 F3이나 F4는 3, 4는 고를 수 없어요. 1, 2 중에만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2의 제곱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8개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얘는 F3과 F4를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답은 24, 24, 24, 8 이거 다 나오면 되겠죠? 그럼 80개냐? 이거는 풀 줄 알아도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 틀리게 됩니다. 몹시 주의하면서 푸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거 풀기 싫어서 숙제 안 하는 걸 수도 있어. 35번을 볼까요? 35번 같은 게 아까 제가 얘기한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훈련이 충분히 되면 아주 쉬운 건데 어차피 0하고 2 사이에서만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합성함수 한 번에 그려볼게. 알았지? 0에서 12까지만 그리면 되는 거잖아. 실제 12까지 표시해보지 뭐. 자, 봐봐. 0에서 2부터 먼저 읽어볼까? 0에서 2에서 뭐예요? 2죠. 그냥 짧게 끊어서 봐. 그냥 한꺼번에 보려고 하지 마. 그러면 2를 대입하면 얼마 나오면 2가 나오거든? 그럼 0부터 2까지 계속 2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2부터 4까지 볼까? 2에서 0으로 가죠. 2에서 0으로 읽어도 2예요. 그럼 또 여전히 2네요. 4에서 6을 봐볼까? 0에서 2로 가죠. 그때도 여전히 2입니다. 이게 뭐지? 그치? 그럼 6에서 8로 갈 때도 2에서 0으로 가니까 여전히 2죠. 8에서 10으로 갈 때도 0에서 2로 가니까 여전히 2입니다.
그럼 10까지 계속 2라는 얘기잖아. 여기까지 계속 2라는 얘기야. 그럼 실제로 합성을 해야 되는 건 10부터 12까지만 합성하면 되는데 10부터 12까지는 2부터 4까지 가죠. 2부터 4에서 어떻게 가죠? 2에서 0으로 가죠. 맞잖아. 네, 그래서 2에서 0으로 가면 돼요. 그냥. 이해하시겠어요? 네, 끝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가 10, 여기가 12, 여기가 2. 이게 y는 f서클 f의 x. 이렇게 좀 쉽디 쉬운 거를 많이 내는 이유가 그래야 수식으로 안 쓰고 머릿속으로 좀 빠르게 할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넓이는 20 더하기 2니까 22가 되겠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합성함수의 그래프 이렇게 그리는 거 트레이닝 충분히 해놓으셔야 돼요. 내가 그린 걸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어떡하지? 아니면 뭐 어떻게 틀리는 거지? 안 틀리게 그려야 돼요. 36번 gx는 어떤 그래프지? 이런 거 내가 그냥 바로 읽어내라고 했지. 뭐라고 했어? fx가 양이면 그대로 두고 음이면 0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gx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해하시겠죠? gx를 gx에 합성한다고 했어. gx를 gx에 합성한다고 하면 얘는 지금 정의역이 안 나와 있잖아. 저 끝에서부터 오는 거야. 저 끝에서부터 오면 일단 0의 왼쪽 먼저 봐볼까? 0의 왼쪽을 봐보면 엄청 큰 데서 어디까지 내려오는 거야? 1까지 내려오는 거야. 근데 엄청 큰 데서 1까지 내려오면 뭐라고 써있어? 죄다 0이라고 써있어. 그러니까 0의 좌측에 일단 얘는 0이어야 된다. 오, 얘밖에 없어 일단. 객관식 선지가 너무 성의가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일단 저거밖에 없으니까 저게 답인 거지. 자, 두 번째 0에서 1까지 봐볼까? 어떻게 가요? 1에서 0으로 떨어지죠. 1에서 0으로 읽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0에서 1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0에서 1로 올라간 모습 확인되시죠? 그 다음에 1의 우측에서는 전부 다 이거 뭐냐면 0이잖아요? 0을 넣었으니 1이에요. 1의 우측에서는 전부 다 1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1인 거 확인되시죠? 그래서 답입니다. 아주 쉽죠? 네, 이렇게 빠르게 그리시면 됩니다. 이해되겠죠? 이게 들을 때는 존나 이해가 잘 되는 혼자 할 때는 또 안 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원래 그런 소재입니다. 합성함수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안정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42번을 보죠. 이건 지금 뭐냐면 역함수의 존재 조건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어야 되죠. 1대1 대응은 무엇이면서 무엇이어야 합니까? (1대1) 대응의 조건은 두 가지잖아요. 뭐하고 뭐? 1대1 함수이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공역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니까 정의역이 실수 전체인 것만 나와 있고 공역은 안 나와 있어요. 공역이 안 나와 있으면 왜 안 나와 있냐면 그냥 실수 전체라서 안 나와 있는 겁니다. 제 말 무슨 말 이해돼요? 잘 봐. 대충 그려볼게. 1의 좌측에서 위로 블록이니까 이렇게 있다고 치면 바로 망하죠? 바로 망하잖아. 1대1에 위배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위로 블록인 거 중에 최소한 이거의 좌측만 취해야겠잖아. 그럼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생긴 거에 뭐만 우측만 취해야 되잖아.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고. 그럼 이 두 개를 똑같은 거에 연결하는 건데 선생님 여기다 갖다 연결하면 안 돼요. 응, 안 돼요. 왜냐면 그러면 치역에서 얘가 빠져요. 이만큼이 치역에서 빠지잖아.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얘는 얘랑 같은 지점으로 이렇게 연결돼야 돼요. 커넥트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이제 미적분, 계정 미적분에서는 함수의 연속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연속 조건을 깔고 갑니다. 연속을 이미 배운 놈들은 그냥 일단 연속이어야만 공역과 치역이 일치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은데 연속을 안 배우면 제가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응, 안 돼요. 이렇게 안 되는 이유는 공역과 치역이 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 이해되니? 근데 제 반에 앉아있으려면 다들 연속이 뭔지 정도는 알 것 같기 때문에 그냥 연속이다 라고 쓰겠습니다. 연속인 이유 뭐 때문이라고요? 공역과 치역이 같아져야 되니까. 공역과 치역이 같아져야 되니까.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x는 2를 사이에 두고
이쪽은 대충 이렇게 이어질 거고 이쪽은 대충 이렇게 이어지겠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맞잖아. 네. 그러면 여기서 잘 보면 위에도 2를 대입한 것과 아래에 2를 대입한 게 어차피 같지. 어차피 같잖아. 이렇게 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없거든. 알았니? 그럼 최소값은 뭘 얘기하는 거냐? 야, 여기에서 이거의 왼쪽에 일부를 취한다는 건 이만큼 취할 수도 있고 이만큼 취할 수도 있고 이만큼 취할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라는 문제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럼 위로 블록인 건 대칭축이 얼만데? B잖아요. 그럼 대칭축이 그러니까 1이 여기 이런 데 있으려면 여기는 B가 있고 그럼 B가 1보다 크거나 같다는 범위를 얻을 수 있잖아. 왜냐면 여기까지 다 취해도 여전히 1대1 함수는 만족할 거니까. 이해하겠니? 마찬가지예요. 오른쪽에 이 모양도 원래 이렇게 생긴 거에서 이거의 대칭축이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A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제? 그러면 1은 여기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마이너스 2분의 A는 1보다 작거나 같다.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를 얻는 거야. 이해하겠니? 그럼 최소값은 얼마겠니? 2겠네요. 이해하시겠죠? 이해되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0번을 보죠. 이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f0은 f4는 0이다. 이거는 이차 함수의 절편을 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실근의 개수가 1이라고 하면 fx와 4 곱하기 x 마이너스 4는 접한다 라는 얘기 아닌가? 제 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fx는 어차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죠? 근데 얘랑 4 곱하기 x 마이너스를 같다고 했을 때 뭐가 나와야 돼요? 중근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x 마이너스 4가 공통인수니까 묶어보면 ax 마이너스 4가 되잖아요. 얘가 중근이 되려면 당연히 a는 얼마다? 1이다. 물론 왼쪽으로 넘겨가지고 판별식 때려봐도 1이구나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차피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f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x로 확정인데, 자 이런 거 볼 때 잘 봐. 이 함수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나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이해하기 편한 것 같거든. 근데 왜 쟤는 저렇게 쓰는 거예요? 니네 이해하기 불편하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얘를 집어넣었더니 뭐가 나왔다? 마이너스 4가 나왔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단 얘가 마이너스 4란 얘기야. 무슨 말 이해되죠? 이때 x는 2거든? 근데 여기 지금 x를 넣은 게 아니잖아. 누굴 넣었어? fx를 넣었지. 그러니까 우리는 fx는 2일 때의 상황을 찾으면 되는 거야. 야 이걸 못해가지고 fx를 t라고 하자. 이지랄 하면 되겠니?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아 저기다 fx에 2를 넣으면 저게 마사가 나오는 거니까 fx는 2를 찾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fx는 2라는 건 얘가 이렇게 생긴 곡선이잖아요. 맞아 안 맞아? x축이 이렇게 0, 4 이렇게 있고 y는 2를 긋게 되면 근이 여기서 만나게 되거든? 근데 어차피 니네 합 구할 거잖아. 여기 2의 대칭이죠. 그러니까 그냥 4죠. 근을 구해서 합을 구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넘어가도 되겠니? 53번을 보겠습니다. 야 53번은 사실 51번과도 연결이 돼 있는 문제인데 왜 51은 질문이 안 나오고 53은 질문이 나올까? 그냥 51을 먼저 설명할게요. 아무도 안 물어봤지만 51을 설명해야 제가 53을 설명하면 편해요. 알았죠? 네. 야, 함수 문제에서 되게 자주 나오는 소재가 얘하고 얘 두 개거든. fx는 x 이거하고 f서클 fx는 fx 이거하고 뭔 말인지 알아? 이 두 개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 건 뭐냐면 함수를 2번 통과하면 항등이 됐다는 얘기예요.
물론 한 번 통과해서 항등이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두 번 통과해서 항등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 유한계의 원소를 생각해봐요. 그냥 크로스면 돼요. 크로스. 이거의 의미를 지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가 1, 2, 3, 4, 5라고 했거든? 봐봐. x에서 x로 가는 건데 1, 2, 3, 4, 5야. 1, 2, 3, 4, 5란다. 알았니? 그러면 얘가 f니까 그냥 이렇게 가도 얘를 만족하겠지. 그런데 이렇게 가도 얘를 만족한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크로스 하게 되면 어차피 두 번 통과해서 항등이 되면 되니까 2를 집어넣으면 3이 됐다가 다시 2가 되는 거니까 항등이 되잖아요. 그래서 5개를 준 거야. 왜냐면 크로스는 짝이 맞아야 되거든. 짝이 안 맞는 새끼 하나 남게 돼 있어. 그래서 스스로 항등인 원소가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거고, 이게 참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정역의 원소의 개수가 홀수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유가 뭐냐? nx가 홀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nx가 짝수라면 저게 참일 필요가 없습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두 번째 게 좀 더 어려워요. 근데 이게 좀 더 어렵고 요걸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저는 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함수를 한 번 통과한 것과 두 번 통과한 것이 같다고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함수를 한 번 통과한 결과와 두 번 통과한 결과가 같아요. 자, 이런 건 어떨 때 가능하느냐? 첫 번째, 그냥 항등이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나? 만약에 항등이 아닐 거면 항등인 원소에 대응하면 가능합니다. 3이 F를 한 번 통과하면 2가 됐죠? 두 번 통과도 여전히 2죠.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 그냥 즉각적으로 반응하면 돼. 첫 번째, 항등. 두 번째, 항등인 원소에 대응.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야, 내가 그림을 지금 3이 2로 간다고 했지만 3이 1로 가도 돼. 지금 1도 항등인 상태잖아. 그럼 3이 함수 한 번 통과해도 1이고 두 번 통과해도 1이지. 근데 이런 짓을 하려면 항등인 원소에 대응해야 되니까 항등인 원소가 하나라도 있어야 되잖아. 하나도 없으면 야, 네가 항등할 거야? 아니, 나 싫은데? 난 싫은데? 이러고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존재를 묻죠. 항등인 원소가 하나라도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항등인 원소가 하나도 차 없으면 그냥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막 증명하고 자식 할 게 없어. 그냥 당연한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거 되게 자주 나오거든? 한 번 통과한 것과 두 번 통과한 것이 같다. 그러면 스스로 항등이거나 항등인 원소에 대응한다. 이거 잘 생각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니은 참이에요. 자, 디귿은 어떤 원소 x에 대해서 3번 합성한 게 항등이다. 그러면 항등인 애가 있어야 되냐? 집합 X의 어떤 원소, 야, 어떤 원소라는 거 모든 원소가 아니잖아. 이거 조심해야겠다. 모든 원소면 저게 맞거든? 어떤 원소라서 안 돼요. 예. 일단 3번 통과해서 항등이 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정역의 원소가 그물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메쉬 구조를 만들면 돼요. 그럼 3개가 필요한 거 아니야. 그럼 3번을 돌면 항등이 되거든. 제 말 무슨 말 이해되니? 근데 어떤 원소니까 나머지 그냥 이러고 있어도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가 모든이었다라고 하면 얘네가 그물구조를 못 만들지. 3개짜리 그물구조를 만들어야 되니까 크로스 하면 안 돼요. 그럼 항등이 돼야 되거든? 그럼 이때는 참이 돼. 근데 어떤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모든 원소가 이렇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가 크로스 이주하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얘는 틀린 보기가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니은이야. 이거 필표 한번 더 친다. 자, 이걸 가지고 53번을 풀 거예요. 잘 봐. 알았니? 이 소재를 가지고 수능에서도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진짜 고3이 보는 수능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다고요.
알겠죠? 예.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이걸 틀렸어요. 물론 이제 그 뒤로 그 문제를 가지고 이런 다양한 유사한 문제들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이제 강화가 돼가지고 잘 안 틀리겠지만 처음에 나왔을 때 존나 틀렸어. 애들이 무슨 말인지 몰라. 알았니? 자, 그러면 얘가 안 그래도 뭘 물어보고 있어요? 뭐 물어보고 있어? 한 번 통과한 것과 두 번 통과한 것이 같다. 그럼 누가 있어야 한다고? 그렇지. 항등인 새끼가 하나 있어야 한다고. 무조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다 뭘 그어야겠어? y는 x를 그어야 돼. 이해하겠나 친구들? 여기다 y는 x를 그어요. 그래야만 뭘 찾을 수 있으니까? 항등인 원소를 찾을 수 있으니까요. 자, 여기서 항등인 원소는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됐어요? 두 번째로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항등인 원소에 대응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이 경우에는 항등인 원소에 대응할 수가 없죠. 이렇게 연결해 보면 없거든. 무슨 말 이해된 친구들? 이해돼? 근데 이 경우에는 이렇게 항등인 원소에 대응하는 애가 두 개가 추가로 더 있다. 이 경우에도 항등인 원소에 대응하는 게 두 개가 추가로 더 있어요. 이 경우에는 항등인 원소에 대응하는 게 하나가 추가로 더 있죠.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 얘는 누구 때문에? 항등인 원소 때문에 A나 B로 사용될 수 있는 거야. 얘들도 항등인 원소가 있어서 A나 B로 사용될 수 있는 거야. 얘들도 마찬가지야.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한 번 통과하면 얘가 뭐가 될 거야? 항등인 원소가 될 거고 그걸 다시 뜨면 똑같은 값이 되는 거니까. 이해됐니? 그러면 이 A, B의 원소로 사용이 가능한 점은 총 몇 개다? 9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답은 9C2예요. 36개. 여기서 그냥 두 원소를 뽑아서 집합을 만들면 반드시 이걸 만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등이거나 항등인 원소에 대응하는 친구이기 때문이죠. 이해하겠니 친구들? 네,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잘 정리해 두시면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항상 잘 맞출 수 있어요. 굉장히 빠르게 잘 맞출 수 있습니다. 알았어? 54번을 볼게요. 영준이 뭐하고 있냐? 네? 뭐하고 있어? 그냥 PDF 안 끼고 내 거 좀 봐. 내 거 안 보고 있는 거 아니지? 실수 전체의 집합이 정의하면서 F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가에 뭐라고 써있어요? 원점 대칭? 나에 뭐라고 써있어요? 단조 감소함수? 이게 너무 수학투스럽잖아요. 너무 미적분스럽잖아. 에이, 그런 건 아니고. 태련아? 야, 이 문제가 나중에도 잘 나오거든? 진짜 수학투에서도 나와요. 지수도구 방정식과 연결해서 나옵니다. 그럼 여전히 틀리고 있어요. 삼각 방정식 연결하면 나오면 또 틀리고 있어요. 지금 이 가, 나의 조건은 뭐냐면 이 부등식을 푸는 룰을 알려준 거예요. 원점 대칭 이런 게 아닙니다. 봐봐. f의 1-x 마이너스 f의 1-x의 제곱 이렇게 이항을 했단 말이야. 얘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거꾸로 읽으면 야 마이너스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어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 이해돼요? 네. 그러면 마이너스 안으로 집어넣어요 이렇게.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얘도 뭐 단조 증가 단조 감소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야 함수값이 얘가 커? 그럼 독립변수는 얘가 커 이런 얘기예요. 반대라고 했으니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대소관계가 반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x가 x제곱 마이너스 1보다 크구나. 끝났습니다. 그럼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네거티브. 그럼 마 2부터 1까지니까 정수 x는 몇 개? 2개. 이 조건을 준다니까 지수로그 삼각방정식식 복잡하게 꾸며서 그때도 똑같이 하는 거야. 근데 선생님 원점 대칭이잖아. 뭐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 원점 대칭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거 알아서 뭐 할 거냐고. 뭐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 부등식을 푸는 룰을 지금 정의한 거예요. 아시겠죠? 넘어가 되겠습니까? 끝인데? 좋네요. 개 짜증나네 이 새끼들. 다음에는 고생이 문제 풀어요. 공부 다음 시간에 고생이 할 거예요. 고생이 일단으로. 마음에 존나 안 드네 이것들. 야 나 또 뭐 하나만 알려줄게.
어차피 나중에 또 물어보겠지만. (63번) 63하고 65 두 개만 더 풀게요. 둘 다 쉬워요. 안 어려워요. 이걸 이제 문제를 풀려고 할 때 이거를 그리는 학생들이 70% 아니 80%? 아니 90%? 왜냐면 이거만 그리면 y는 x 그거 가지고 교점 몇 개니까 사실 잘못된 풀이는 아닙니다. 예. 괜찮은 풀이에요. 괜찮은 풀인데 또 fx 내가 굳이 그려보고 싶어서 훈련을 좀 해봐야겠다. 난 좀 쪼렙이니까 뭐 나쁘지 않죠. 예, 나쁘지 않는데 차라리 합성함수를 그리면 괜찮습니다. 한 80%가 합성함수를 그린다고 했죠. 그 다음에 그 중에 29%가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80%가 70% 19%가 무슨 짓을 하고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 이거 양변에 f 인버스 x를 합성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내가 그래 야 이거 1대1 대응 아니야 막 역함수 없어 그러면 아니 그냥 있다고 쳐요 뭐 이지라면서 뭘 있다고 쳐 한 대 쳐버릴까 농담이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오거든. 소름 돋게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충격적이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학생이 역함수 없는데 이렇게 돼요 그러면 합성함수 그리든가 이러면서 윽박을 질러서 그런데 이 풀이는 일단 옳은 풀이에요. 이 기호가 틀렸을 뿐이야. 그러면 이렇게 기호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식을 해석을 못하니까 그런 거거든. 이 식을 내가 해석해 줄게. 얘 또 까먹겠지만 또 물어봐. 알았지? 또 까먹겠지만 또 물어봐. 이 식은 연립방정식에서 y가 소거된 겁니다. 자, 어떤 연립방정식이냐? 하나는 y는 fx예요. 또 하나는 x는 fy입니다. 그래서 y 자리에 얘를 집어넣으면 저게 딱 나오죠. 그러니까 역함수가 아니야. 그냥 y는 x에 대칭시킨 곡선인 거지. 그냥 y는 x에 대칭시킨 곡선이 필요하니까 역함수에 존재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겁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림을 좀 예쁘게 그려주려고 여기다 그림을 좀 다시 그려볼게요. 이거 까먹지 마.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식을 읽어내는 법을 까먹지 말라고. 알았어? 자, fx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프가. 맞아? 맞냐고요. 그죠? 예. 1, 2, 1, 2 이렇게 있었잖아요. 얘가 y는 fx야. 우리는 얘를 y는 x에 대칭을 시킬 거라 y는 x가 필요해. 그래서 y는 x를 좀 그릴게. 자, 그리고 대칭시킨 그림을 그려볼게요. 대칭시킨 그림은 빨간색으로 그릴까? 선대칭이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이 선에다가 대칭을 시킨다고 상상을 해봐, 친구들아. 그러면 이런 모양일 거야. 괜찮니? 데칼코마니. 그죠? 네. 아시죠? 네. 그럼 교점을 찾아보면 여기서 하나, 여기서 2개, 여기서 3개, 여기서 4개, 여기서 5개, 여기서 6개, 여기서 7개, 여기서 8개, 여기서 9개다. 그래서 답은 9개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fx는 x 하고 봐봐. 잘 보니까 좀 어려운 문제는 이거 아니면 이거에서 나오는 느낌 아니냐, 친구들아? 나누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루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고. 엄청나게 고빈도 출제인데 다루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심지어 정의역이 이산적인 값,
1, 2, 3, 4, 5 이딴 식으로 주었을 때 문제 푸는 법과 연속적인 값으로 주었을 때 문제 푸는 방식도 다르고 여러 가지로 다릅니다. 아시겠죠? 네. 여튼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한 소재로 함수 고난도 문제를 만드는 데 사용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 좀 편리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이 풀이를 안다고 쳐봐요. 합성함수 그릴 거예요? 안 그리죠. 당연히 안 그리죠. 그릴 줄 알아도 안 그리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요거 봐봐. 그냥 어려워할 것 같은 거 미리 풀어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 또 나왔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함수를 한 번 통과한 것과 두 번 통과한 것이 같으려면 둘 중에 하나라고요. 뭐 아니면 뭐? 항등이거나 항등인 원소에 대응하거나. 그러면 항등인 원소가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할을 어떻게 해요? 항등인 원소가 한 개일 때, 두 개일 때, 세 개일 때. 됐습니까? 네. 그래서 첫 번째, 항등인 원소가 하나일 때. 두 번째, 항등인 원소가 두 개일 때. 세 번째, 항등인 원소가 세 개일 때. 이러면 되죠. 자, 항등인 원소가 하나라고 하면 나머지는 항등인 원소에 대응해야 되잖아. 제 말 맞지 안 맞니? 그러면 항등인 원소만 선택하면 돼요. 왜냐면 만약에 항등인 원소가 1이라면 2나 3은 죄다 1로 대응할 거니까. 근데 여기서는 항등인 원소를 선택해도 항등이 아닌 원소가 선택지가 있지. 1을 선택했으면 3이 1로 대응할 수도 있고 2로 대응할 수도 있잖아요. 곱하기 2. 6개. 얘는 1개. 답은 10개.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졸라 쉽죠? 이렇게 푸니까. 네, 그러니까 FFX는 X. 그 다음에 FFX는 FX.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 충분히 조금 훈련해 두실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았니? 그냥 풀진 않겠지만 봐봐 여기 또 나오고 막 그러잖아. 맨날 이런 거 나온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조금 함수에 조금 어려울라 싶으면 얘들하고 자꾸 엮어요. 아시겠어요? 네. 오늘 배운 내용 좀 정리하세요.